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서울, 부산? 아닙니다. 정답은요, 바로 세종시입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대학교하고 카카오하고 협업하는 행복연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발표하는 대한민국 행복지도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이 행복했을까 하는 조사에서 2021년 국내 도시 중에 세종시가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로 밝혀졌습니다. 2021년 한국인의 안녕지수, 심리학에서는 행복지수를 안녕지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안녕지수는 5.28점으로 보통이었는데 세종시는 10점 만점에 5.58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세종시 아파트 값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를 때는 많이 올랐어도 떨어질 때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이 점수는 2018년부터 4년 연속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긍정심리 점수는 가장 높았고 부정심리는 가장 낮았습니다. 원인을 추측하기를 세종시 근로자의 31.7%는 일반 민간기업 상용 근로자고요. 19.3%는 공무원, 공공기관 상용 근로자였습니다. 합하면 약 51%가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한다. 세종시의 높은 행복감은 안정된 일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은 세종도 분명 한몫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행복 만족 지수가 높은 세종시.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날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날 기억하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내가 돈을 다 보내 엄마 빼고만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강아지도 이제 나를 바라보내. 전화가 오네 내 어머니네 두루루루 아들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 양화대교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을 어디시냐고 여쭤보면 아버지는 항상 양화대교 이제 난 서있네 그 다리 위에.
예,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주제는 행복입니다. 사전적으로 행복을 찾아보니까요. 행복의 정의는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라고 되어 있더군요. 자,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행복지수 1등은 세종시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2등은 어디일까요? 2등은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 그 다음이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이 의외로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국인의 행복한 감정의 수준은 평균 보통이라고 결과가 조사됐는데 평소에는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연령대와 성별로 보면 20대, 30대 여성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복지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행복지수와 거리두기 서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 상승과 하락 패턴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행복지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팬데믹이 발생을 하고 저 사회에서는 비대면 회의다, 뭐 재택근무다, 온라인 일상이 점점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택트 생활이 많이 정착이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다른 면에서 팬데믹을 살펴보면 사람하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는 정말 불가능하다 하는 점을 실험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만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해바라기가 부릅니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추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같이 하실까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이 눈말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시원한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해바라기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집현전 오늘의 책. 집현전 오늘의 책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오늘 참고할 책은 연세대 서은국 교수의 행복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사람이 무려 한 2400년 전 인물입니다마는 그가 말한 행복에 대한 정의, 지금까지도 우리의 사고를 강력하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반박이 불가합니다. 그에 따르면 행복은 인간 행동의 목적이자 최고의 선입니다. 행복은요, 운이나 자연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의 기원의 저자 서은국 교수는 이 지점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행복에 대해서 견해를 밝힌 것이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견해를 밝힌 것일 뿐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행복한 삶보다 가치 있는 삶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한 삶은 가치 있는 삶이지 행복한 삶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을 how가 아니라 why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왜 인간은 행복이라는 경험을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데요. 자이언티 노래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물론 가사에 시비를 거는 건 아닙니다만 행복하자고 계속 말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관점을 달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행복을 경험할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 다소 생소합니다. 지금까지는 행복해지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사실은 how였었거든요. 왜 행복을 경험하는지 알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블랙핑크 로제가 부른 솔로곡 듣고 오겠습니다. 막상 꿈을 이뤄보니까 자신이 추구하는 삶도 결국 화려한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손에 잡은 황금이 플라스틱에 불과했다. 가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더그라운드 로제가 부릅니다. My life's been magic, seems fantastic. I used to have a hole in the wall with a mattress. Funny when you want it, suddenly you have it. You find out that your goal's just plastic. Every day, every night, I've been thinking back on you and I. Every day, every night, I work my whole life just to get right, just to be like, look at me, I'm never coming down. I work my whole life just to get high, just to realize everything I need is on the, everything I need is on the ground.
예, 블랙핑크 로제의 솔로곡 언더그라운드 듣고 왔습니다. 자, 책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책은 진화 심리학의 입장에서 행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지금처럼 문명 생활을 시작한 것은 결코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겨우 6,000년 정도인데 세대로는 한 250세대가 됩니다. 250세대 6,000년을 1년으로 바꿔서 환산을 해보면 겨우 2시간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6,000년이 365일이라면 365일 중에 문명 생활을 한 것은 마지막 날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순수하게 동물로 생활한 거죠. 인간하고 침팬지하고가 분리가 되고 한 600만 년 전서부터 살아온 세대가 한 30만 세대를 살아왔으니까 진화론으로 보면 우리 몸은 문명화되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물인 겁니다. 유발 하라리는 원시 인류의 몸을 그대로 해부를 해볼 수 있다면 의사들도 현재 인류와 원시인을 구별할 수 없을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체는 여전히 동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화론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신체는 여전히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다. 원시 상태 그대로다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결국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동물이라는 것이고 생존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된 생물학적 기계고 그 행복은 이 청사진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지금까지 인류는 생존을 위한 긍정 경험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반면에 부정 경험은 의도적으로 피했을 겁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피하지 못한 조상은 생존하지 못했을 거고 우리에게 유전자를 물려준 선조는 긍정 경험을 지속했던 부류였다라고 보아야 타당합니다. 그렇죠? 최근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 자료를 보면은요. 최근 22년 7월 발표된 자료인데요. 인간의 뇌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가 없어서 생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기억한답니다. 거기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도 찾아낸 것으로 발표가 됩니다. 이때 우리 뇌는 위기나 두려움을 매우 중요한 정보로 여기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해서 과거에 닥쳐왔던 위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한다고 그래요. 나쁜 기억이 강하게 오래 남는 이유입니다. 그러겠죠. 그 어려웠던 위기를 자꾸 잊어먹는다면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죠. 이 책에서 모든 동물은 쾌와 불쾌 이 두 가지로 경험을 나누게 되는데 쾌는 파란 신호등, 불쾌는 빨간 신호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알려주는 생존 신호등이라고 보는 거죠. 행복은 이러한 경험, 우리가 그동안 축적돼 왔던 경험에 바탕을 둔다라고 얘기를 해요. 행복한 경험은 긍정 경험이고 기분 좋은 쾌 감정입니다. 그런데 배고프면 밥을 먹고 짝짓기를 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행복한 경험은 동기를 부여하는 어떤 일종의 강화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예시가 나오는데요. 개가 바다에서 서핑을 하는 사진입니다. 개가 서핑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들도 서핑하기가 힘든데 말이죠. 서핑하는 개를 만드는 데까지 필요한 게 뭐냐면 새우깡입니다. 개가 좋아하는 과자인데 개가 물 근처로 갈 때 새우깡을 주고 개가 물에 들어갔을 때 새우깡을 주고 그 서핑하는 판 위에 서핑 보드라고 그러나요? 서핑 보드에 올라갔을 때 새우깡을 주고 계속해서 유인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가 좋아하는 과자가 강화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서핑하는 개는 새우깡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새우깡은 강화물이다. 개는 새우깡을 먹을 때 뇌에서 쾌감, 즐거움이 유발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새우깡을 원하고 그 과정이 누적되어서 서핑의 결과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행복의 본질도 개에게 서핑하도록 만드는 새우깡과 비슷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개에게는 새우깡이고 인간에게는 행복입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사냥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짝짓기에 힘쓴 조상의 후손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행복은요. 사회적 동물에 필요했던 생존 장치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숨을 돌리고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걸 보루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그의 품에 안긴 모습이 나의 가슴 속에 너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든 이별이란 말을 전할 수밖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설 뿐 조금 기다려줘 나를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언제까지일까 그댈 잊고 사는 건 이미 나를 잊은 채로 살고 있을까 지금 다시 눈이 내리지만 아무 말도 없는 건 그댈 보고 싶은 마음에 난 다시 생각하지만 그댈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기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기다릴 뿐 조금 기다려줘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기다릴 수 있다면 그리 오랜 시간만은 아닌걸 그대 생각해줘 나를 하얀 눈을 맞으며 홀로 서 있는 모습은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이제 돌아와줘 내게 예, 음악 듣고 왔습니다. 미스터 투가 부른 하얀 겨울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는 책은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TV를 보면 동물의 왕국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동물들은 뭉쳐서 다닙니다. 영양이나 기린, 얼룩말, 들개, 사자조차도요. 모여 있어야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도 서로를 좋아해야 생존에 유리했을 겁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사회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사회적인 식욕도 그 근원도 쾌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이 경험한 가장 강렬한 고통 그리고 기쁨 모두 사람들에게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여실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책에는요, 먹는 쾌감으로 음식을 찾고 생존 필수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을 좋아해야 한다. 사회적 식욕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 그 근원은 쾌감이다. 승진하는 기쁨도 사람들의 축하와 인정 때문이다. 행복이 외적인 조건들에 좌우된다는 믿음은 착각이다. 착각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돈 많고 건강하면 행복하겠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 책은 주장합니다. 외적인 조건들은 개인 차이가 약 10% 안팎입니다. 돈, 건강, 종교, 학력, 지능, 성별, 나이 다 고려를 해도 개인 차이가 한 10에서 15% 정도라는 거죠. 나머지 90%는 내적인 조건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된다 하는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들의 차이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아닌데 사람들은 왜 10%와 관련된 조건을 위해서 90%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을까요? 외적인 조건에 과대한 투자와 기대를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맹신하는 돈 문제는 어느 정도 그 이상이 되면 의력을 발휘하지가 못한다는군요. 물론 저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사실 행복하고 돈하고 정비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사례가 미국 사례인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 발전이 높다고 해서 행복이 같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미국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미국을 한 50년간 가계소득을 조사를 해봤더니 가계소득이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행복지수는 53%에서 47%로 큰 변화가 없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득과 행복의 변화라는 조사인데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면 행복과 경제 수준은 크게 관련이 없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 책에 재미있는 대목이 있는데 돈과 행복의 관계는 본인의 경제 수준에 따라 약간씩 다르답니다. 가난하면 돈은 매우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되는데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요. 만약 식사를 안 하는 이유가 다이어트 때문이라면 그 순간 돈은 더 이상 행복의 발판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과 행복의 관계는 경제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돈이 그렇게 중요한데 나는 돈이 너무 없어서 불행한 거 아니야? 라는 감정이 든다 하더라도 다이어트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일단 돈은 행복과 그다지 크게 관련이 없다.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라면 돈 때문에 행복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오판일 수 있다 하는 거가 됩니다. 물론 최하위 극빈국이라든지 최하위국은 경제적 고통으로 행복지수가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얘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도 참 맑았어 마치 준비된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감정 그날부터 웃었는데 그대 옆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You are my everything, my everything. 별처럼 빛나요. 어쩌면 기다려왔던 사랑인 걸까 기도했죠. My everything, my everything.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걸어갈 이 길 끝에 나무가 되어 줄게. 그대의 쉴 곳이 되어 지켜줄게 아껴줄게 환하게 웃어보아요. 지금부터 울때 나는 그대가 되죠. 이제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You are my everything, my everything. 별처럼 빛나요. 어쩌면 기다려왔던 사랑인 걸까 기도했죠. My everything, my everything.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걸어갈 이 길 끝에 나무가 되어 줄게.
예, 노을이 부른 그대가 있기에라는 곡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은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행복한 사람들은 시시한 즐거움을 여러 모양으로 자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소확행, 그렇죠? 소확행과 비슷한 개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통된 결론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내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강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죠.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행복도를 측정해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졌습니다. 사소한 즐거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결론입니다. 책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느냐, 이것은 자신이 느끼는 행복감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정도는 행복과 관련이 있고요. 객관적으로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것보다 이미 가진 것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것이 행복과 관련이 더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행복의 원인은 유전과 외향성이 관련이 깊습니다. 유전이요. 그러니까 DNA가 행복의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일정 부분 타고난다고 보아야 합니다. 떨어져 살았던 쌍둥이가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둘에게 비슷한 점이 경이로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전자의 힘입니다. 놀랍게도 쌍둥이의 행복 수치도 비슷했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0년 만에 만났는데 행복 수치까지도 비슷했답니다. 대단하죠? 성격 특징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외향성의 사람이 여러모로 그 행복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물론 내향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고 내향적인 사람들조차도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이 높다고 말을 합니다. 단지 피곤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향적인 분들은. 책에는요, 외향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찾고 사람들과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극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 그래요. 행복과 성격의 열쇠고리는 단단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문화적인 요인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조금 충격적인 조사가 있습니다. 질문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질적 풍요다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예라는 대답이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가장 높다고 그래요. 극빈한 아프리카, 진짜 가난한 아프리카보다 한국이 돈을 더 중시한다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사실은 문화적 가치가 개입된 증거라고 예를 좀 들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 과거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유일한 장치였다면 지금은 그 역할이 돈이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배고프면 반드시 옆 사람한테 얻어 먹어야 생존을 했는데 지금은 집 앞에 편의점으로 가죠. 돈이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람은 행복의 절대 조건이지만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남을 위해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각자가 자신의 독특한 꿈, 가치와 이상, 그것을 있는 그대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사람과 함께 사는 모습이다라고 책에서는 말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종합해 보면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기쁨을 자주 경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경험입니다. 생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뇌에서 발생하는 쾌락의 근거를 둔 긍정적인 정서들이라는 거죠. 인간은 왜 쾌감을 느끼는가? 본질적인 쾌감은 먹을 때와 성관계할 때, 넓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라고 말을 하는데, 진화의 관점에서 쾌감의 경험은 생존과 번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다라고 보는 거예요. 원시의 뇌는 음식과 사람에 반응하고 흥분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 몸은 동물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한다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원시의 뇌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습니다. 어반자카파, 그대 고운 내 사랑.
세상에 지쳐가던 내게 그대는 다가와 가물어 갈라진 가슴에 단비를 주었죠. 잊었던 희망의 노래가 새록새록 솟고 그대 그리며 사는 날들 꿈만 같아요. 그대 고운 내 사랑 5월의 햇살 같은 꿈이야. 그대 기다리며 보내는 밤은 왜 이리 더딘 건지. 그대 고운 내 사랑 고운 내 사랑 5월의 햇살 같은 꿈이여. 그댈 기다리며 보내는 밤은 왜 이리 더딘지. 그대 짊어진 삶의 무게 가늠하지 못해. 오늘도 나는 이렇게 외로워하지만 가시나무 숲서거기던 내 가슴 치우고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람아. 그대 고운 내 사랑 5월의 햇살 같은 꿈이여. 그댈 기다리며 보내는 밤은 왜 이리 더딘 건지. 그대 고운 내 사랑 5월의 햇살 같은 꿈이여. 그댈 기다리며 보내는 밤은 왜 이리 더딘지. 집현전 키워드. 네, 이번 코너는 집현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한 문장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메모를 해놓은 한 문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행복은 타인과 교류할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건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다. 역으로 의무감이나 수단으로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가장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고백하는 이유도 역시 사람 때문이다.
획일적 사고는 행복에 큰 타격을 준다. 마치 행복에도 정답이 있고 이는 몇 개의 잣대로 압축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좋은 대학 간판, 대기업 명함, 높은 연봉 이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인생은 왠지 행복 시험에서 낙지한 것 같은 그래서 불행한 삶이라는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 과도한 타인의식은 집단주의 문화의 행복감을 낮춘다. 행복의 중요 요건 중 하나는 내 삶의 주인이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기대하며 많은 약속 안기로 해요. 다시 이별이 와도 서로 큰 아픔 없이 돌아설 수 있을 만큼 버려도 되는 가벼운 추억만 서로의 가슴에 만들기로 해요. 이젠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오히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그대여 빌게요. 다음번의 사랑은 우리 같지 않길 부디 아픔이 없이 꼭 나보다도 행복해져야만 해. 많은 시간이 흘러 서로 잊고 지나도 지난 날을 예상하며 그때도 이건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이젠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오히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그대여 빌게요. 다음번의 사랑은 우리 같지 않길 부디 아픔이 없이 이젠 알아요. 영원할 줄 알았던 그대와의 사랑마저 날 속였다는 게 그보다 슬픈 건 나 없이 그대가 행복하게 지낸 먼 훗날의 모습 내 마음을 하늘만은 알기를. 예, 진화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쾌락주의 행복관. 쾌락주의 행복관은요, 막연하게만 느끼고 있던 행복이라는 개념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본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유엔에서 발간한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자연 환경도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푸른 공간에 있을 때 행복이 1% 상승한답니다. 그리고 햇빛을 쬐을 때는 1.7%, 산책을 할 때는 2%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3.9%가 증가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자연 환경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경치가 좋은 곳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주된 감정은 행복감이죠. 산에 올라가서 멋진 풍경을 바라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자연 환경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보고서는 덧붙여 단순한 쾌를 넘어 자신의 삶 속에 담겨 있는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자기 실현을 경험하는 것, 그건 역시 행복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인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경치를 바라보며 맛있는 식사를 하세요. 그게 행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지편전. 저는 석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네 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뇌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단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는 함께 온 세상을 거닌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는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